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어제 제 영상에 댓글 주신 분 중에 답변이 필요한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글로 쓰려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뭐 되게 잃는 것도 아니고 이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요렇게 하면 많이 벌었을 건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에 대한 또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셔가지고 그런 더 답답함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저하고 이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작으면 돈 벌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신경 안 쓰일 건데 손놀이 낮에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이걸 요렇게 하지 하는 어떤 답답함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스타일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 흐름을 보면서 시장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시장 흐름은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시장 위치가 어디쯤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제가 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기에 수혜되는 종목이 뭐냐 해서 종목 매수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나면 이게 이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 혹은 비중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날 거를 물타기 했다가 오히려 손실 보고 손절하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공개 안 하면 표시 안 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오늘 했던 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침에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스마트 그리드를 봤단 말이에요. 전력계. 이거 왜냐하면 지금 6월 17일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이거 전력 감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가 원전을 줄였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기 부분은 두 가지죠.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개발 부분하고, 그 다음 누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아끼는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아끼는 부분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계를 디지털로 바꿔서 연결해 놓으면 중앙본부에서 쳐다보면 어느 집에 얼마의 전기가 누전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500만 가구의 전력계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뉴스가 6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광받는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봤던 게 옴니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이었거든요. 옴니시스템은 전력계 장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이 누리텔레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관련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옴니시스템하고 시노펙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누리텔레콤하고 이때입니다. 누리텔레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눌려버렸어요. 그 다음 옴니시스템도 보시면 누리텔레콤하고 똑같이 올라갔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둘 다를. 누리텔레콤하고 옴니시스템을 잡았습니다. 옴니시스템 2075원에 잡았어요. 자, 2075원에 잡았습니다. 올라갈 줄 알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자, 내려오니까 여기서 손절했겠죠, 당연히. 상황이 안 좋았어. 손절했는데, 떠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림 놓고 보면, 내일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 시장만 좋다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흐름, 스마트 그리드의 옴니시스템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매수해가지고 수익 올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에 흐름 파악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계속 로스가 발생하는,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벌었을 건데 중간에 손절하고 떠버리니까 상당히 아쉬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국내 증시가 막 내려갈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죠. 지수가 막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북한이 도발할 것 같은 전쟁 관련주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손절해서 무너진 것까지는 맞았는데 나중에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 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이걸 시장 흐름 안 보고 그냥
내가 매수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하나만 붙들고 가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전체를 보고 매매하는 형태라서 큰 흐름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가겠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여기서 똑같이 지수하고 같이 떨어지니까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 지수가 반등할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는 좀 답답해 보이시더라도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해서 내 거에 또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부분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댓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장 흐름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가 7.7이었는데 17.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판매죠. 그러니까 소비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눌려 있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뭐고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정상화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동안 안 쓰고 안 입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는 뭐 걸려서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확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 확 퍼질 때는 이 걸리면 사망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봉쇄 정치도 하고 집에서 안 나가고 이제 있고 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걸려서 죽더라도 그건 복불복이고 뭐 걸렸다가 운 좋으면 또 치료해갖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걸리면 바로 다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내지 않는, 코로나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이제 정상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보시면 시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코로나 겁내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뭐 이런 쪽 아시아 사람들은 마스크 끼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그냥 시위할 때 보시면 마스크 벗고 해수욕장 개장하니까 거기 물 속에 들어가서 마스크도 안 끼고 뻑적뻑적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걸리면 걸리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시장은 정상적으로 막 움직이고 하는, 정상화되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상당히 모순적인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경제 정상화가 된다는 예상을 하고 급등해 버린 겁니다. 이거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지표가 좋게 나옴으로 해서 되돌아서 쳐올려버린 거죠 위로.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미증시 상승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한 1%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보시면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략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가 거의 최고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눌렸다가 이걸 돌아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최고점으로 계속 돌파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우지수도 보시면 급락했다가 이 부분을 덜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한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악재로 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를 반영하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올리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한 악재로는 안 빠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일본 증시가 1점 몇 %대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미국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이게 꽤 빠졌었어요. 마이너스 한 0.6 정도인가 하여튼 하락이 좀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로 해서 아침에 올라가려다가 눌린 겁니다. 눌려서 쭉 빠졌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진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전쟁 관련주를 보면 되겠죠. 좀 두서없어서 이게 말이 좀 꼬이긴 하는데 오늘 장에 이제 큰 부분이 북한 관련 부분입니다. 11시를 기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11시죠. 여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형성수술 하는데 미증시 상승으로 국내 증시가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미국 선물지수하고 일본 지수 하락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이제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가 딱 11시입니다. 지금 이 줄이 거래소 지수 5분봉입니다. 5분봉이고 오늘 여기서 시작해서 아침에 들어 올리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 오를까 내릴까 막 힘싸움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죠. 지수가 확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빅텍이 11시 이 부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남북 경협주 보여드릴게요. 대아티아입니다. 자, 여기가 11시입니다. 자, 이게 오늘 국내 증시의 전체 흐름을 움직였던 부분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한 10시 반쯤인가 그때, 청와대에서 북한 관련한 담화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제 장 끝나고 그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 11시에 뭔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뭔가 발표한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한 화해 모드의 어떤 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현 정부의 체계가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하게 나오지 말고 대화하자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남북 경협주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청와대에서 11시에 뭔가 발표가 좋은 소리 나오면 올라가려고. 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때문에 쭉 빠져버렸는데 그리고 오늘 장에 시작하고 나서 축 떨어져 갖고 오는 부분은 이제 다 반납시키고 여기서 이제 청와대에서 뭔가 말하고 나면 이제 호재성 재료로 해서 뭐 남북 철도도 연결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뭐 한마디 하면 북한하고 너가 왜 그러노 말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나게 할 줄 알고 이제 좀 미리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다음 전쟁 관련주는 오히려 11시 되기 전에 조금 이제 눌렸죠. 이 무슨 청와대에서 무슨 소리 할까 싶어 갖고 쭉 늘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청와대 발표가 뭐가 나왔냐면 보신 분 다 들어봤죠,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에서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경우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정면으로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하고,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두 부분이 현재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은 뭐 지수하고 크게 관계없으니까 그냥 내 종목만 열심히 하지 뭐 이러고 종목만 열심히 하실 수도 있겠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지수가 급락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급락하는 날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내려갑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특별한 한두 종목을 빼고는 급락하는 현상이 나올 때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투자자들이 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급격히 발생하면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 상황에 맞춰 갖고 막 던집니다. 투매식으로 막 던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던지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막 던져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렇게 긴 음봉 혹은 긴 양봉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게 긴 음봉이 나와갖고 추락을 할지 긴 양봉이 나와서 확 들어올릴지에 대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해외 증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 증시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국내에 북한 관련한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조금 제가 안심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 북한에서 6.15 성명 그날 6월 15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북 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의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여정 씨가 개성공단 쪽에 뭐 그 연락사무소 그
부사부고 그 다음에 군대를 진출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부에 내가 권한을 위임한다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러니까 삐라 살포하는 거를 막고 그 다음 계속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김여정 씨다마는 전혀 시가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놀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뭔가 약속했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약속했는 게 있는데 안 지키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여정 씨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 씨의 그 불만은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대북 삐라를 뿌리는 그 최고 존엄을 욕보이는 그 삐라 뿌리는 사람들도 솔직히 그 삐라 내용 좀 건설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냥 나만이 발전해 있다 뭐 이런 거 보내면 될 낀데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뿔 달린 도깨비 그려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삐라 막 뿌렸어요. 그 기업가들의 머리에 뿔 붙여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한 이런 그림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모독하는 이런 내용들을 해갖고 뿌리니까 그 받아보는 북한 입장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보셨잖아요. 북한 팀들 예전에 응원단으로 우리나라 왔을 때 현수막에 김정일 위원장 사진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하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비 온다고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그걸 현수막에 그려진 김정일 위원장 사진에 비 맞는다고 그걸 올라가가 나무 타고 올라가고 그 여자 응원단들이 올라가서 그거 뜯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차에 싣고 가는 그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전방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진 욕설을 쓰는 종이를 그다 갖다 다 뿌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상당히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김여정 씨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이런 걸 진작에 안 맞고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이거 삐라 뿌려서 미안하다. 그다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없었다는 거죠.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삐라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앞으로 안 뿌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본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될 텐데 그걸 이야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틀로 보면 김여정 씨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기법이 조금 경험 미숙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대놓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설마 그거를 그냥 느낌상으로 우리 남한 정부에서 급하게 삐라 못 뿌리게 막고 하는 거 보면 뉴스 다 볼 건데 보면 뭐 성의를 보이는갑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겠다 이 말을 왜 안 했느냐 이게 삐진 큰 부분이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간에 경협하는 이런 부분, 남북 상호 간에 경협하는 이 부분을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너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이 말을 했는 게 불만이다. 이게 두 가지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만 바로 들어줘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 정부는 진짜 뭐 때문에 삐졌는지를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김여정 씨가 군부한테 이야기하니까 군부는 또 잽싸게 충성도가 높죠. 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폭파한 거를 또 우리 남한에서 너무 충격받을까 싶어 흑백 사진으로 또 이제 공개했는데 좀 이따 북한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칼라 영상으로 폭파되는 음량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봐봐라. 너가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화끈하게 부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유치합니다.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면서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땐 김여정 씨가 어떤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경험 미숙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네 애들 막 싸우다가 삐지니까 그냥 뭐 꼬집게 하듯이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들지 않느냐. 좀 크게 굵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왔는데 11시에 정부 담화에서 뭐가 나와버렸냐면 저도 조금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빅텍이 상한가 들어가는 이 즈음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그 정부 발표는 김여정 씨가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몰상식한 행동이다. 대놓고 이제 뭐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 타이러듯이 그리고 그 대북 특사를 16일 날 요청했는데 남한에서 대북 특사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줬다. 이렇게 이제 김여정 씨가 이야기했어요. 그 김여정 씨가 이야기한 것도 또 약간 또 토를 달자면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북 특사가 바로 갈 수가 없죠. 사실상 우리나라 같으면 받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끼고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 가지고 뭐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아니면 유리칸막이 같은 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북 특사가 올라가면 최고 존엄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씨나 높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높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가 감염돼 갖고 온다면 그 대책이 없죠. 북한은 최고 존엄이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치명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런 그 어려운 시점에 대북 특사를 보내오겠다는 거는 생색만 내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가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대북 특사가 가서 뭐 그 어디 그 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아무나 실세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대북 특사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 존엄급의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만날 수도 없는 이 시점에 특사 이야기하는 그게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그거 정도는 어느 정도 뭐 방에 서로 그 음압 방을 만든다는 거나 해가지고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북한은 일단 무조건 못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존엄 주변에는 코로나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북 특사를 우리가 너가 오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오겠다는 얘기는 대북 특사라는 어떤 생색 내기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김여정 씨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씨 말을 잘 들어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화가 난 부분입니다. 삐라 뿌릴 때 뿌린 거 통제 못한 거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해주면 화가 안 날 건데 그 말을 안 했다는 게 이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 해주면 됐을 낀데 뭐 그 정도를 굳이 말로 해야 되느냐 그냥 못 뿌리게 막으면 됐지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서 서로 간의 생각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말은 대북 특사를 그 소문 내지 말고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그걸 갖다가 대문짝만하게 그 언론에다가 터뜨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경우가 없는 행동이다. 한마디로 그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짝이 우리가 속닥속닥 이해했는데 그걸 대놓고 방송에다 대놓고 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버린 겁니다. 김여정 씨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대북 특사를 받아줄 수도 없는데 너가 그걸 요청하는 거는 생색내기 아니냐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요청했는 거를 까발리는 게 팩트가 아니고 특사가 받아주지도 못하는 특사를 보내겠다 하면서 생색내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해라는 얘기죠. 김여정 씨한테 대놓고 최고존엄 못 얻겠어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잘해보자 이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특사 보내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는 특사한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까발려버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 각국 간의 어떤 회담에 그 신뢰성이 깨져버렸죠. 이제는 특사도 보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하죠. 말하면 그것도 까발려볼까 싶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말 하고 나서 전쟁관리주가 급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그냥 그 외형상으로만 딱 보면 북한에서 했는 행동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하게 나가버리니까 일반 시장에서 봤을 때 강대강이 돼버렸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이 관심 종목에다가 전쟁 관련주를 아예 따로 하나 뽑아놨습니다. 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그 옆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이 원래 테마가 장기화되면 처음에는 빅텍, 스페코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일 단조, 휴니드, 하나 우선중, 뭐 퍼스텍 이렇게 포메탈 쭉 확산돼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 이렇게 생판 처음 들어보는 것까지 솔트웍스 이것도 뭐 지불도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겁나게 했는 종목도 전쟁 관련주라고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은 빅텍입니다. 지금 5,000원짜리가 거의 9,000원 갔으니까 이제 내일쯤 가면 끝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또 오를 때 보시면 2배 정도 가거든요. 4,500원짜리가 떴으니까 9,000원이니까 이 정도 가면 1차 상승은 끝났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2배 되면 보통 이익 실현을 합니다. 더 오를 것 같아도 일단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 매물 때문에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접어줄 그런 타이밍이 됐고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스페코고요. 그 다음에 한일단죠. 오늘 이제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이 오늘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왜 못 냈냐면 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매수할 타임이 안 됐고, 오늘 또 20% 떠버렸는데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청와대 발표가 없었더라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려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거 청와대에서 강경하게 나올 줄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타이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경협주가 상대적으로 확 빠지면, 남북 경협주가 위협으로 내려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많이 빠지는 데 대한 반발 매수세로서 이제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남북 철도 개설하고 이제 남한 측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이제 수출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제 들어올린 겁니다. 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많이 빠진다면 한번 잡아보겠다. 왜냐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남북은 대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쪽보다는 남북 대화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종착지는 거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 65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 이때까지 남북한이 전쟁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천안함이 그 침몰했을 때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뻔은 많이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 때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냥 주식 다 팔아야 되죠. 그죠? 그때는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보기 때문에 60년대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던지고 그 금을 사거나 아니면 라면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판사판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아무리 빠지더라도 남북 간에는 대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굶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강경한 표현을 한 것은 대화 특사 보내는 이야기까지 다 오픈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리면 너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못한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럼 김현정 씨가 이걸 받아가지고 청와대 너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뭐 한번 붙자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할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막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이런 상황에서 이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싸우다가 풀리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북한에서 김여정 씨가 막 불만 삐라를 빌미로 해서 막 불만 얘기했을 때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전부 다 갸우뚱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삐라를 못 부리게 했는데도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럼 삐라 말고 다른 뭔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의중을 타진하는 겁니다. 그 특사를 보내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막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뭔가 좀 많이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그냥 계속 받아줄 수는 없죠. 우리가 무릎 꿇고 가지고 사과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똑바로 처신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한번 주면 이제 저쪽에서 함부로 막 이판사판이다 그러면 너가 말하네 이렇게 못합니다. 뭔가 요구사항을 내걸 거로 봅니다. 그럼 그렇게 걸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협상하는 쪽으로 이건 그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야당 아무리 치고뜨고 싸우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그 옛날에 국회에서 그 망치로 문 부시고 들어가갖고 그 안에 막 체류탄 터뜨리고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웃으면서 같이 국회의원도 회의를 하고 저녁 같이 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립은 언제든지 풀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는 대화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제 죽기 전에는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쟁 관련주는 이미 너무 떠버려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남북 경협주가 급락할 때 저점에서 잡는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북 관련해서 너무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만만치 않죠. 빅텍이 지금 이 4,000원짜리도 안 되던 종목이 8,000원대가 넘어가 9,000원이 됐는데 거래량이 지금 5,200만 주가 터졌습니다. 한일 단조 5,500만 주. 여기에 다 돌았던 얘기죠. 대부분의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지고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아침에 좀 올라갈 것 같은, 제가 한국카본 같은 이런 종목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한국알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알콜 거래량도 좀 붙고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딱 11시를 기점으로 11시를 기점으로 쭉 빠져버리고 나서 힘을 못 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전쟁 관련주로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풍력이고 뭐고 여기는 상한가 간 건 한일 단주는 전쟁 관련주입니다. 대다수가 힘을 못 쓴 거죠. 오늘 조금 강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첨보라는 종목, 이 종목도 2차전지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 정도고 나머지 테마들은 대체로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안 보고 그냥 매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매매를 차라리 안 하더라도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이거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면 저는 오늘 일단 어제 장 끝날 때 시간에서 하락하길래 한국카본하고 삼성엠텍하고 그 다음 한국알콜 이렇게 이제 한 3% 하락할 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자마자 한 3%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 한 30만원 플러스 되는 상태에서 출발했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축 무너질 때 그때 짜르륵 정리하면서 수익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깝게 날려버렸고, 그때 이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11시 이때가 지금 가장 저한테 안 좋았던 이 타이밍이죠.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때 지수가 확 꺾일 때 던져버렸는데, 던지고 나서 뒤에 가서 상당히 강하게 받아 올려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 끝날 때 한국알콜 쪽에 지금 올인을 했는데요. 이건 시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코로나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오늘 40몇 명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는데 시장의 관심이 지금 저쪽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몰빵을 하긴 좀 부담스럽고, 비중은 한 반 정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 줄이고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한 0.7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저 정도 오르면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매도세가 강하다. 이 신용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집중을 했었고요. 뭔가가 지금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봤을 때 가장 괜찮게 보는 종목은 이제는 뭐 전쟁 관련주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오늘 유망 종목으로 뽑은 거는 먼저 제가 시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종목은 정말 잘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알콜은 여전히 실적 관련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옴니 시스템, 이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7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 되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어떤 그 500만 가구의 전력계를 설치하고 이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 이 두 종목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담아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한국카본은 그 조선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조선주가 아침에 좋게 올라갔었어요. 출발이 삼성중공업이 공시가 떴는데요. 뭐죠?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네요.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게 아닐 것 같으니까. 조선 관련주들이 강하면서 조선 기자재 쪽에 조선 선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다가 한국카본도 괜찮았었어요. 쭉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11시 때 쭉 빠지면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수익 잘 보고 있다가 그냥 확 꺾여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북한 도발 위험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패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려오고 있을 때 해외 정시까지 악화를 해버리게 되면 그 힘으로 쭉 밀려버릴 위험성이 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그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매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재가 작용하면 흘러내려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선 수주 관련한 뉴스도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괜찮게 보고요. 그 다음 삼성엠텍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돌올리려는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워낙 이게 거래량이 안 터지는 종목이라서 힘이 없이 그냥 좀 흘러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인적으로 유망 종목을 한국알콜,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한국카본, 삼성엠텍 이렇게 5종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균일하게 5종목 공평하게 쫙 포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에서 한국카본이 벌써 이렇게 올라와 버렸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가만히 놔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삼성엠팩도 지금 시간에 오른 상황이고 옴니시스템도 옴니시스템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또 오를만 하면 좀 눌렀다가 자꾸 털고 가는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돌아올리면 되는데 기어이 눌러가지고 손절시키고 그걸 받아 먹고 이렇게 돌아 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안 잡고 나면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따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어떤 테크닉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매수 따라 들어온다 싶으면 호가창 보고 따라온다 싶으면 그냥 쭉 던져가지고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면 아니다 싶어가지고 손절해서 떨어지면 여기를 받아가지고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가장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는 유망 종목은 대충 한 이 정도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종목 보는 눈은 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제가 받는 것 중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저한테 조언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좀 답답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